자, 오늘은 포스팅 하나를 좀 읽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이상우님의 포스팅입니다. 자, 지금 이제 3월 27일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자, 시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KB 지표는 아주 천천히 바뀌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 쉽사리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표는 약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야, 요즘은 KB 주간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신대요. 이상우님은. 움직임이 너무 과격하다. 이게 시장 움직임이 그렇지 않을 텐데 지표는 매우 자극적으로 보인다. 아무도 공중파를 보지 않고 다들 넷플릭스를 보다 보니 웬만한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사회상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장 데이터가 받아들여질 만큼 설득력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데이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서울에서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이 이상우님께서 KB하고 부동산원 자료를 KB 부동산원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또 KB 시계열을 발표하는 곳이 KB 부동산 시계열을 발표하는 것이 KB 시계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KB 시계열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시기마다 서로 약간의 수치값이 다르게 항상 조금 진행이 됐었거든요. 부동산원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네이버에서 한국 부동산원이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나오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원에 가서 첫 번째 보이는 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의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도 자료 쪽을 보면 여기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라고 자료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제 KBC 계열을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상호님 말씀으로는 최근 KBC 계열 자료가 조금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 공신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가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너무 깊이 개입을 했다 소리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부동산원 자료 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부동산원 자료 아무도 안 보고 KBC 계열 자료만 열심히 봤거든요. 그랬는데 요새 자료로는 조금 의아가 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번 주 자료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비교를 해서 보면 부동산원과 KBC 계열 자료를 KBC 계열 자료에서는 자, 주간 자료 부분에서 상승이 나타난 곳이 용인 서인구예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잖아요. 그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 나오면서 시작해서 용인 쪽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가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라 지금 논산 외에 첫 번째로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나타난 곳이 용인 처인구인데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는 어, 이게 이제 주 아파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는 세종이 벌써 상승 전환을 했어요. 자료값에서 지금 이번 주 첫 주도 아니고 지난주에도 세종은 벌써 부동산원 자료에서는 플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있었는데 KBC 계열 자료에서는 아직 근데 수치가 변하긴 했어요. 이 시계열 자료에서도 세종이 지난주에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0.62, 마이너스 0.62였는데 부동산원 자료에서는 지난주부터 벌써 상승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번 주는 수치가 굉장히 호전되긴 했잖아요. 마이너스 0.62가 마이너스 0.06으로 거의 0에 가깝게 수치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채팅창에 조금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래 네. 어, 네. 여기 약간 이제 자료를 볼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겠구나. 그리고 제가 앞으로 자료를 보여드릴 때는 전산원 자료를 같이 조금 병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원래 기사를 볼 때도 한쪽 방향에 치우쳐서 보지 않고 약간 중립적으로 보려면 여러 개를 보는 게 더 좋기는 하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까 모르겠는데 단어 중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내가 어떤 자료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 유튜브는 알고리즘 자체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자료를 계속 보여주는 성격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서 나는 근데 뭐 상승론자야 하락론자야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락 기사를 보기 시작해. 그러면 계속 그런 기사를 보여줘요. 유튜브는 이 사람이 나한테서 오래 머물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화면을 띄워줘야 이 사람이 그걸 누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볼 때 양쪽을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상승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로 뜨는 화면 중에서 상승 화면을 누르실 거고 나는 내가 여태까지 투자를 안 한 이유 같은 거가 나는 하락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세상에 많이 계시니까요. 하락 기사가 좋아라고 하면 하락 기사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 본인이 보고 싶어 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를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 그 KBC 계열 앞으로 자료를 볼 때는 조금 더 자료를 잘 봐. 그게 그 시기마다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계열도 오래 보다 보면 부동산원 자료가 이제 또 좋은 이제 적정한 자료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공통으로 같이 조금 체크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앞으로는 자료를 볼 때 이제 KBC 계열하고 부동산원 자료를 함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 주 KBC 계열 자료를 보면 자, 용인 처인구 지금 상승으로 첫 번째 요 논산을 제외한 상승 지역이 나타났고 전세는 아직 상승 없다고 나오고 있고요. 자, 대전 유성구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 서울 동작구, 안양 동안구, 대구 서구, 일산 서구, 동두천, 그 다음에 부산 동래구, 부산 연제구, 화성, 수원 장안구 이렇게 하락이 지금 크게 나타났고요. 금주 하락률 상위에서 전세 쪽은 일산 서구, 용산구, 계룡, 부산 수영구, 수원 팔달구, 대구 서구, 동작구, 대구 동구, 관악구, 울산 북구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고요. 아까 저기 우리 이상훈님 글 읽다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지금 이번 주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울에서 상승이 나타났는데 상승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강동구다. 지금 강동구가 계속 하락폭을 줄여오는 모습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보합까지 회복이 되었는데 드디어 서울에서 가장 빠른 상승 전환이 나타났다. 자, 강동구 아파트 투자 관점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접근할 만한 곳이 꽤 많이 보였었다. 자, 근데 여기서 의아를 뭐라고 하셨냐면 지난주에 마이너스 1.54였던 종로구가 마이너스 0.04
그 변화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계열 값에서 보면 매매 증감에서 서울 종로가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1.54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주는 마이너스 0.08 거의 보합에 가까운 수준으로 갔었는데 한 주 만에 마이너스 1.54로 이건 엄청 큰 폭의 하락이거든요. 보합이었다가 약간의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완만한 흐름이 아니고 한 주에 0.08이었던 게 마이너스 1.54까지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 0.04 이거 너는 어떻게 설명할 거니? 라는 거예요. 이게 수치값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큰 폭으로 변화가 있는 거라 이거 데이터 맞는 거야? 라고 지금 약간 의아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작년과 달리 2023년 시장은 이런 식으로 급박하지 않고 지금 시장이 본인이 봤을 때는 많이 차분해져 있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동작은 지난주보다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강남, 과천도 거의 보합까지 개선되었던 모습에서 하락했다고 합니다만 KB부동산원의 데이터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르친다. 네. 오히려 서초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성남 이거 내용을 링크 좀 내용이 이렇게 제법 되니까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끝나고 이거 좀 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뭐 이상호님이 뭐 100% 맞고 뭐 다른 저쪽에 KBC 계열이 막 틀리고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항상 이렇게 부동산에서 우리가 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상승 전환을 했는데 KB에서 아직 그 전환값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얘기를 하시긴 하거든요. 그 KB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데이터를 줬을 때는 바로 즉각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반영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이거 맞아? 라고 부동산 소장님들이 의아할 때도 있대요. 근데 모든 뭐 곳은 전부 다 이게 지금 돈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KB 쪽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또 소장님들도 조작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한 달이라는 강제 기간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원래 지금은 실거래가 발생을 한 다음에 무조건 한 달 안에 값이 입력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소장님들도 뭔가 페널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기간이 없었어. 그랬더니 소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소장님들이 약간 가두리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기네들이 계약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승의 시점일 때도 너무 급박한 상승 값이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거래가 양이 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소장님들은 자기네가 움직이고 싶어하는 약간 가격대 이렇게 안에 편하게 조금 가끔 이제 그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가두리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게 가두리가 양식장에서 뭔가를 가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나온 값이 바로 입력이 되고 KB에서도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하는 게 정확한 시장을 볼 때는 가장 좋은데 그 또 거래나 이런 게 다 본인들은 또 생계랑 그런 거랑 다 연관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제 어디 카페가는 가면 여기는 가두리 부동산이에요. 라고 말해서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버리는 때가 있어요. 거기 뭐 가지 말자. 라고 말할 때도. 근데 또 이 소장님은 엄청 잘하신다. 라고 말하면 소장님의 좋은 정보가 막 공유가 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또 그 당시에 본인이 기분이 좋았냐 안 좋았냐에 따라서 소장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는 항상 여러 개, 다양하게 조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글은 한번 이제 이상우님 글은 좋은 거 많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소개시켜 드리는 것처럼 뭐 아기군님이라든지 저번에 네, 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분 중에 이상우님 글 올라오면 많이 보시고요. 또 재밌는 게 이분은 맛집을 엄청 좋아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맨날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맛집 블로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KBC 계열 자료로 가서 지금 이제 하락 지역들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매매 보면요. 전국이 지난주 0.43이었었는데 0.24 수치가 상당히 많이 이제 좋은 수치로 변했기는 했어요. 그 전에 최근 들어서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하락률이 지금 적은 상황이긴 한데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락은 하락이에요. 그 와중에 더 전주 대비 또 더 하락을 하긴 한 거예요. 마이너스 0.24로 하락폭이 줄었다는 거지 하락을 안 했다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또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자, 전국이 마이너스 0.43이었던 게 마이너스 0.24로 서울은 마이너스 0.28이었던 게 마이너스 0.26으로 소폭으로 하락폭이 조금 줄었고 강북은 마이너스 0.35가 마이너스 0.23 그 다음에 강남은 마이너스 0.21이 마이너스 0.28로 같은 서울인데도 강북 쪽은 하락폭이 이번 주는 많이 좀 줄었고 강남은 또 의외로 하락폭이 조금 더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은 마이너스 0.52가 마이너스 0.27로 여기 부산 남구도 이런 거예요. 지난주는 마이너스 1.16이고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6이고 이렇게 급박하게 차이가 나는 게 맞니?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위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를 비교를 해서 잘 보고 계시는 중이시니까 저런 의문이 나오신 거겠죠. 자, 대구는 마이너스 0.48이 마이너스 0.33 인천 마이너스 0.672 마이너스 0.32 인천은 지금 뭐 아주 진한 색이 조금 빠진 정도로 변화를 했고요. 광주는 마이너스 0.162, 마이너스 0.13 그리고 대전 마이너스 0.55가 마이너스 0.43으로 근데 유성구 쪽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네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마이너스 0.272, 마이너스 0.13 그리고 세종시 아까 세종시 마이너스 0.62였는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6 잘하면 세종시 다음 주에 KBC 계열에서 0 이상의 숫자가 한번 나오는지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자, 경기도 마이너스 0.68이 마이너스 0.35로 수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이번 주에 안양시 지금 마이너스 0.68 동안구가 마이너스 0.87 지난주에 동안구 쪽 임장을 다녀왔거든요. 동안구 임장을 갔는데 평촌 신도시를 보러 동안구 임장을 갔었는데요. 거의 꽃구경하고 왔어요. 도에 전체가 다 그냥 벚꽃이더만 그래도 우리가 아파트 보러 간 거냐 이거 오늘은 꽃구경 왔다 막 그러면서 재밌게 다니기는 했는데 여러분 요새 임장 다니시잖아요. 많이 3월하고 4월하고 날씨가 완전히 바뀌었어. 더워 죽는 줄 알았어. 큰일 났네. 어떡하냐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4월 달에 임장 많이 다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져 버려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5월 달 6월 달 큰일 났네. 이 약간 지금 꽃도 되게 빨리 개화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거의 2주 이상 날씨가 빨라진 상황이라
그러다 중간에 또 약간 또 서늘한 날씨가 한번 왔다가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이 4월 달부터 거의 주중 매주 임장을 다니려고 빡세게 지금 스케줄 잡고 있는 중인데 너무 더워서 준비를 많이 하고 가야겠구나. 헉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옷 따뜻한 옷 챙겨가지고 갔다가 하루 종일 그냥 들고 다니느라고 애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장 다닐 때 이제 날씨 조심해서 다녀야 되고 물도 많이 갖고 다니면서 계속 물 보충하면서 그다음에 당 같은 것도 이렇게 보충하면서 다니셔야지 안 그러면 임장하다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조심해야겠네 싶은 생각이 드는 날씨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임장 4월 달이 아마 피크로 많이 다니실 때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잖아요. 또 이러다가 물론 좀 다시 하락 전환이 되거나 뭔가 근데 요새 기사에서 그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가 작년 대비했을 때 뭐 재작년 대비했을 때 세금이 엄청나게 지금 안 거치고 있거든요. 그 있어요. 우리가 양도세 있죠?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는 국세란 말이에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취득세는 그 국가 우리는 세금입니다 하고 내면 되지만 그거를 가져가는 곳이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지방들은 취득세를 받아서 그걸로 세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주택을 안 사. 그러면 각 지자체들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은 돈이 없어 점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방에서 국가한테 얘기를 하겠죠. 빨리 풀어달라고 조금 더 사람들이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돈 없어요. 이게 이제 나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이제 국가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장이 돌아가게 또 만들어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이 뭔가 손을 이제 최종으로 남아있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거래가 정상적으로 풀려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취득세도 풀려야 되고 대출 문제도 조금 지금보다 더 풀려야 되고 DSR 때문에 막혀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한테 막혀있는 부분들 걔들이 조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풀려야 거래가 이제 활성화가 될 텐데 만약에 그런 정책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분위기가 지금 벌써 거의 뭐 8, 9개월 넘게 조금만 더 있으면 벌써 하락으로 전환한 지 1년 다 돼가요. 작년 우리 이제 KBC 계열 꾸준히 보신 분들은 7월 달부터 벌써 하락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년 가까이 하락으로 전환됐던 것이 상승으로 조금씩 전환이 된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게 움직이겠지만 전환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상승 딱 전환되면 시장이 부동산 딱 가면 여태까지 우리 환영받으면서 소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바빠지면 눈도 못 마주쳐요. 바쁘셔가지고 계속 이제 막 다니시고 막 그러시니라고. 지금 이제 아마 한두 달 피크로 열심히 임장들 많이 가시고 부동산도 막 좀 들어가 보시고 얘기들도 많이 좀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양 평촌 임장 갔던 얘기하다가 강원도는 수치가 거의 이제 0에 가깝게 원래도 계속 좋았는데 0이 0.02까지 나왔어요. 이제 여기도 다음 주에 0.00 이상의 수치가 나오는 곳이 있는지 또 주의 깊게 보고 충청북도도 이제 마이너스 0.12 충남 여기 지금 보면 강원도부터는 쭉 진한 색이 하나도 안 보이죠. 전라북도도 없고요. 전라남도도 거의 0에 가깝게 마이너스 0.03 정도로 수치가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다 제주도까지 싹 다 지방 쪽에 있는 곳은 생각보다 지금 하락이 심하지 않고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로 변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남이 지난주에 0.35였다가 마이너스 0.12 정도로 거제시도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나 봐요. 많이 이제 사람들이 거제 물건 가지고 있는 분들도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러고 있는 중이긴 한데 마이너스 0.33으로 지난주에 비하면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네요. 그래도 물론 하락의 수치지만. 자, 전국 전세는 마이너스 0.26. 자, 서울은 전국보다 조금 상황이 안 좋고 강북, 강남 둘 다 비슷한 정도의 수치로 전세 상황은 아직 좋지 않고요. 자, 부산은 마이너스 0.45가 마이너스 0.26으로 대구는 똑같이 마이너스 0.41이 계속 되고 있고요. 자, 또 헷갈리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겹쳐졌다고 지난주랑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하락을 한 상태에서 또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0.41 폭만큼.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마이너스 0.59, 마이너스 0.36. 그 다음에 광주는 네, 전세 쪽 상황도 괜찮네요. 마이너스 0.07. 자, 그 다음에 울산 마이너스 0.21이 마이너스 0.20. 세종은 마이너스 0.36이 마이너스 0.35. 자, 경기도 마이너스 0.41이 마이너스 0.32. 지금 영통구 쪽 안 좋고 일산 쪽은 아직 계속 상황이 좋지 않고요. 마이너스 1.26. 그리고 안산은 마이너스 0.94에서 마이너스 0.43으로 관원구 쪽 마이너스 1.59였는데 마이너스 0.37. 강원도는 네, 지난주보다는 조금 안 좋지만 마이너스 0.11 정도고 원주가 색이 나타났고 충북 그 다음에 전세는 충남 쪽 마이너스 0.21 대룡시 계속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괜찮고 경북은 마이너스 0.16. 네, 지방 쪽 상황은 이렇고요. 자, 매수 우위 지수는 뭐 지난주랑 별 크게 차이는 없고 조금 더 내려갔다라고 지금 KB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은 27.7이 25.5. 부산도 13.2가 11.8. 대구 여전히 좋지 않고 네, 세종은 42, 42.6. 자, 강원도는 34가 43으로 수치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전라북도 30.3, 27.2. 제주도는 24.9, 24.9 그대로. 전세는 지난주 비슷하게 72.3 정도고요. 자, 통계표. 자, 서울 노원구 올 초 대비해 올라간 매도 호가에 다시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조용하다. 상계동, 노원롯데, 캐슬, 시그니처. 지금 또 입주 1163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구축 아파트 소폭 하락하고 있고 자, 송파구 급매물이 한동안 많이 나와가지고 소진이 된 이후에 추격 매수세가 없어서 한산하고 소형 저가 매물 위주로 간혹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잠시만요. 아까 매매에서 그거 아까 데이터 본 거 하나가 기억이 나가지고요. 아까 저기 KB 저기 뭐더라 이상우님 자료에서 강동구가 상승 전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아직 KB 쪽에서는 상승 전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치가 굉장히
0에 가깝게 바뀌고 있긴 하네요.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체크를 해본 거고요. 송파구 받고, 자, 안양 동안구. 자, 안양 동안구는 매매 거래가 한산하고 가격은 약세고 급매물 거래 이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관망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호계동의 신축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고 있고, 인천 서구 20, 30평대의 급매물에 대한 매수 문이 간간히 들어오고 있으나 중대형 평형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신축도 저렴한 급매물 나오고 있고 구축 아파트는 거래가 쉽지 않고, 대전 유성구 지금 1747세대가 또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매물은 쏟아져 나오지만 매수 수요가 없어서 매매가 하락하고 있고, 또 대전 이쪽 물건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가슴이 또 두근두근 하시겠네요. 자, 교촌동 일원에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면서 인근 단지들에 대한 문의는 들었다. 아까 용산이 상승 전환을 한 이제 그날 같이 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의 근처에 단지들은 지금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신가 봐요. 군산 매수 매도 모두 움직임이 없고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구도심 나운동뿐 아니라 수성동, 조천동, 신도심의 신축 아파트들도 수요 부진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뭐 구도시, 신도시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뭐 쉽게 그런 얘기고요. 자, 전세 쪽을 보면 서울 광진구 신학기가 지나고 전월세 모두 거래가 한산하다. 급전세만 조금씩 소화되고 있다. 강남구. 자, 강남구에 또 엄청나게 큰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개포동 임장 가신 분들은 지나가면서 여기 보셨을 건데 3,300세대예요. 지금 강남에 엄청 큰 입주가 5월 말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강남구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싸다. 그래서 지금 강남 혹시 가실 분들, 전세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갈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근데 전세로 저는 가라고 물론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한번 싸게 전세 한번 강남구를 한번 살아보는 거 할 수 있는 기회인가 봐요. 자, 대치 프루지오 서밋 또 입주 예정이라 지금 전월세 물량이 많고 저가 급전세 매물 위주로 소화되고 있으나 이동 수요는 많지가 않다. 수원 팔달구, 수원 전역과 수원 전체가 다, 그리고 인접한 지역들 여러 군데가 지금 다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전세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 하반기 또 입주 예정인 3,432세대짜리 수원 센트럴 자이 아이파크 하반기인데 벌써부터 마음 급한 우리 물건 갖고 계신 분들이 전세 물량을 마구 내놓고 있는 중이신가 봐요. 수원도 한동안 전세 때문에 또 고생이 많이 되겠네요. 인천 중구, 중산동, 그 다음에 신흥동 1,400, 520 지금 대단지 입주들 이어지고 있어서 전세가 약세고, 울산 북구 올해 울산에 입주 물량 많은 편이고 임차인들은 이동하지 않는 분위기. 전세 가격 낮춰도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자, 계룡 농소리, 계룡 한라 비발디 더 센트럴. 임장 다니면서 우리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이름 어려워 죽겠네 진짜. 막 이름 길고 막 어려워가지고 이거 외워지겠냐고요. 계룡 한라 비발디 더 센트럴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물량 여유 있는 편이고 하반기에는 계룡 자이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계룡의 준신축 단지 위주로 전세 가격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자, 전국 아파트 매매 대비 전주 대비 마이너스 0.24, 전세 마이너스 0.26, 서울은 마이너스 0.26로 정도
이 그래프에서 지난주에 또 훅 떨어져가지고 또 방향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려나 했더니 다행히 방향이 조금 위쪽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락세예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곳 대전 마이너스 0.43, 경기, 대구, 인천. 우리 KB시결 계속 봤잖아요. 이쪽에 수도권이 몰려 있었잖아요. 계속 강한 쪽에 수도권이 다 있었고 하락 10개, 10개 중에서 거의 막 수도권 되게 많이 있었는데 서울이 약간 뒤로 가고 있네요. 서울 지금 마이너스 0.26, 인천 마이너스 0.32, 경기가 마이너스 0.35. 수치들도 조금 줄기는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동작구 마이너스 0.97, 그 다음에 금천구 마이너스 0.48, 경기 인천에서는 안양 동안구, 고양 일산 서구 요 지금 하락이 큰 편입니다. 전세 전국 전세는 살짝 방향이 위로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전세는 대구, 인천, 세종, 서울, 경기. 서울에서는 용산구 쪽 전세 가격이 가장 하락이 크고 동작구. 전세 고양 일산 서구 아까 큰 수치로 하락을 했잖아요. 마이너스 1.26. 고양시 일산 서구 쪽이 지금 전세 상황이 좋지 않고 매수자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침체 상태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산원 자료를 또 같이 봐볼게요. 자, 같은 3월 30일 여기는 배포 날짜가 3월 30일이고 자,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 0.19%, 전세가격 0.29% 하락했다. 지금 마이너스 전주 대비 0.22가 마이너스 0.19로 전세는 마이너스 0.36이 마이너스 0.29로 하락을 했고요. 자, 수치를 KB 거랑 잠깐 비교를 해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전국이 KB 쪽은 마이너스 0.24, 지난주에는 0.43이 마이너스 0.24가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0.22가 마이너스 0.19가 됐다. 수도권 서울만 또 서울 보자면 서울은 마이너스 0.28이 마이너스 0.26이 됐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0.15가 마이너스 0.13이 됐다. 전세는 마이너스 0.32가 마이너스 0.26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0.36이 마이너스 0.29로 서울은 마이너스 0.34가 마이너스 0.33 수치는 서울은 전세 비슷하고 전국은 KB 쪽이 전세 쪽을 조금 더 하락폭 낮게 났네요. 마이너스 0.33 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 세종은 플러스 0.09% 상승. 상승이란 말 진짜 오랜만에 보죠, 우리. 상승. 그 다음에 대구, 울산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공표 지역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이 부동산원에서는 2개였다가 5개로 지금 증가를 했고 보합 지역은 감소, 하락 지역은 유지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표에서 보면 강원도 마이너스 0.06
0.2 넘는 곳이 충남, 여기서는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쪽이 여기 파란색 되어 있는 쪽이 조금 더 하락폭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 서울은 마이너스 0.15가 마이너스 0.13이 됐는데 금융시장 불안 및 금리 인상 우려와 급매물 소진으로 매물가격 완만한 상승세가 공존하고 있지만 매도자 간의 희망 가격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자, 인천 지속적인 가격 하락 및 매수 심리 위축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군데 다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경기 용인 처인구 지금 개발 예정 발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상승세 보이면서 하락에서 상승 전환을 하는 곳이 이제 처인구 나타났고 오산시 그다음에 의정부 고양 일산 서구 남양주 등은 하락세가 지속. 자, 이것도 자료를 KBC 결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자세히 보시고요. 전세 가격,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조금 축소가 됐고 수도권 마이너스 0.43이 마이너스 0.34.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세종은 전세 가격도 플러스 방향으로 0.04%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진한색, 파란색 있는 쪽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쪽이 전세 가격 변동률이 조금 하락 방향으로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저랑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앞으로는 지역 분석을 조금 더 내용을 강화를 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 임장도 자주 갈 생각이고 그래서 지역 분석 매주 좀 하게 되면 시계열 할 때 추가로 지역 분석을 조금씩 더 해가지고 얘기들을 앞으로 많이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오늘 스터디 새벽에 지금 6시에 OT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계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이따가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캡처 조금만 해야겠다. 앞에만. 아직 안 나가신 분들. 자, 한 장. 두 번째까지 하면 끝날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캡처할게요. 두 번째 장까지만. 감사합니다.